애니컬 폴더. 안녕하세요, 이서빌리티 채널입니다. 갤럭시 Z 플립을 가지고 왔습니다. 갤럭시 S20보다 성능도 뒤처지고 카메라도 뒤처지고 5G 안 되고 LTE만 되고 가격은 현재 나온 제품 중에 가장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핫한 이 제품, 애니컬 폴더가 또 한 번 작아졌다. 손바닥만큼 작습니다. 아이폰 11 프로와 비교했을 때 반절 조금 넘는 크기로 아주 작아요. 막상 실제로 제품을 받아보니까는 너무 제품이 귀여운 거예요. 남성들보다는 여성을 더 타겟으로 한 게 맞긴 하겠구나. 힌지가 스프링이나 어떤 탄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 손으로는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폴더를 여는 느낌과 닫는 느낌은 좋기는 해요. 홍보 영상에선 뚜렷하게 나오는데 여기 안쪽에 털이라고 해야 될까요? 먼지가 유입될 수 없게끔 빗자루 같이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는 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전체를 감싸고 있어서 힌지에 먼지가 들어가는 거를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울트라 스인 글래스가 적용됐다고 하는데 유리의 느낌일 줄 알았거든요. 1세대 갤럭시 폴드에 비했을 때는 덜 물렁물렁하고 누르면 쑥쑥 들어가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났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유리라고 느낄 정도의 소재감은 또 아니에요. 필름을 덧입힌 거라고 하더라고요. 열 때를 보시면은 손을 안쪽으로 넣습니다. 손과 손톱이 이렇게 긁고 간 자국이 보이는데 울트라 스인 글래스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투명 케이스고 고무 실링이 이렇게 살짝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상판 커버가 되겠고요. 이 파트는 하판 커버가 되겠습니다. 하판 커버에는 고무로 마감이 돼 있는 부분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상판은 하나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껴졌을 때 하판은 잘 붙어 있어요. 근데 상판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잘 들립니다. 상판에도 좀 더 고무 그립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소재감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본체도 그렇고 케이스도 그렇고 굉장히 지문과 땀 자국이 잘 묻는 편입니다. 기본 케이스는 추천할 만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외부 1인치 디스플레이가 도대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두 번 터치하면 시간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고 전화가 올 때는 전화 표시가 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받을 수 있거나 거절하게끔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알림이 왔을 땐 옆에 빨간 점으로 표시가 되고요. 카카오톡 와 있다고 이렇게 뜨죠. 더블 클릭하면은 카카오톡이라고 돼 있고 내용까지는 보여주지는 못하고 폴더를 열어서 확인하라고 알림을 줍니다. 굉장히 작지만 생각보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 너무나 좋았겠지만은 굉장히 작은 3300mAh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작은 디스플레이를 넣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프리스탑 힌지라고 해서 어느 각도에서든 세울 수 있는 그런 힌지 각도를 보여줍니다. 이 핸드폰을 이렇게 앉혀서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접었을 때 쓸 수 있는 앱이 기본 앱 기준으로 아직 2개밖에 찾지 못했어요. 하나는 갤러리입니다. 사진첩이에요. 사진첩을 이렇게 꺾게 되면은 이렇게 피면은 이렇게 되고요. 접으면 이렇게 됩니다.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거를 이렇게 접으면은 상단 측에 영상이 출력이 되고 아랫부분은 기능적인 것들을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스탑 힌지를 적용시킬 수 있는 앱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윗부분에 이렇게 온, 오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어디까지 보이냐, 이 격자선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요 3칸 정도가 딱 보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전체가 다 보이는 것은 아니고 요 가운데 부분만 보이더라고요. 촬영 비율을 3:4로 했을 땐 이렇게 되고요. 9:16으로 하면은 이렇게 1:1, 9:22 비율도 있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는 16:9로 해서 이렇게 세워서 찍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각도의 영상이 나오죠.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아쉬운 게 이 제품의 카메라는 S10보다 조금 부족한 수준의 카메라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나쁜 카메라는 아니지만 지금 나온 S20에 들어간 카메라들이 워낙 업그레이드가 된 카메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갤럭시 Z 플립에 있는 카메라는 아쉽게 느껴집니다. 배터리가 3300mAh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배터리를 학습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배터리 효율이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이른 것 같고 현재 기준으로만 보면은 배터리 효율이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무선 충전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충전이 됩니다.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고 충전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올렸을 때도 됩니다. 윗부분은 네, 충전이 안 되네요. 모노 스피커가 탑재가 돼 있어요. 하단부에만 스피커가 있고 이쪽 수화부에는 스피커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서빌리티 채널의 디에스입니다. 볼륨이 굉장히 큰데 약간 이질감이 드는 게 아래쪽에서만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봤을 때 오른쪽에서만 소리가 나는 게 살짝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돌비 애트모스가 있어요.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적용시켰을 때만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펼쳐놓으면 갤럭시 시리즈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적용해 놓은 건데 한번 탭해서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켜놓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두 번 터치하면 홈 화면이 뜨게. 자, 이렇게 해서 전화 끊을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알림바를 내리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아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지문인식 센서 제스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문인식 제스처를 이렇게 쓸어 내리면은 이렇게 알림바가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요. 밑에서 위에를 올리면 삼성페이도 쓸 수 있습니다. 손이 센서 부분에 닿았을 때 의도치 않게 알림바가 내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 기준으로는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홈 화면으로 들어가시면은 홈 화면 쓸어 내려 알림창 열기, 홈 화면 어디든 이렇게 내리면은 알림바가 내려옵니다. 저는 이게 더 훨씬 편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주 쓰지는 못하지만은 영상 보면서 무언가를 찾아야 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할 때 활용하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좀 더 써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담스럽지 않게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폴더블 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출시한 갤럭시 20에 들어가 있는 대거 신기술들이나 카메라 그 외에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이 이 갤럭시 Z 플립에는 전혀 적용을 못 시켰다라는 점. 디스플레이도 FHD밖에 적용이 안 되고 스펙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아쉽지만 일반적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체감할 정도로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앞으로 더 길게 써보고 좀 느꼈던 장점, 단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